지금 재밌는 얘기를 하고 계셨어. 예, 윤통이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일단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예, 죄송하고 감사하다. 예, 최후 진술 시작됐습니다. 우리 윤통 최후 진술 시작하는데, 저는 국방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거 약간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김용현의 경우는 밑에 있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 계엄이 실패했을 때 김용현이 밑에 있는 애들이 철수하면서 했던 얘기는 뭐 우리가 너무 숫자가 부족했다. 이런 이제 중과부정 얘기하면서 아쉬움을 막 표현했고 했기 때문에 대국민 호소용이었다면은 야 우리가 성공했다. 호소는 충분히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거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김용현의 입에서 밑에 있는 애들한테 이게 대국민 호소용이라는 얘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런 말은 글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12.3 계엄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 요거 조금 내가 볼 때는 이거 조금 약간 좀 그런데요. 약간 과거와 달라. 달라라고 하시니까 그 다르긴 다른 게 이제 그날 달러가 많이 올랐지. 달러가 많이 올라서 다르긴 다른데 또 재밌는 말씀하셨어. 예.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하겠다. 나왔네. 자녀 임기 연연 안에. 예. 이거 뭔가요? 이거 예측대로 가는데요. 예. 개헌에 집중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예, 우리 윤통이 계엄령도 집중을 못해서 이렇게 망쳤는 이런 허접한 계엄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 우리 윤통이 계엄까지 집중하시면 개헌은 더 망해. 안 돼. 아니 뭐 사람이 이렇게 치밀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일처리가 꼼꼼하고 이렇게 잘하면 모르지. 근데 계엄을 보니까 수준이 안 돼. 이러면 이런 분께서 개헌을 하신다고 하면은 헌법이 누더기가 되겠지. 예, 안 되겠죠. 예.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망국적 위기에 처해 선언한 것이다. 2시간짜리 내란이 있냐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계엄을 야당이 내란으로 둔갑시켰다. 내란죄 삭제 이유는 심리시간 단축시키려는 게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라면서 뭐 말씀을 하셨다네요. 예. 그리고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위한 대국민 호소다. 굉장히 재밌는 주장이시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까지 부정선거를 외치던 사람들은 이런 주장도 인정을 안 했거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신 거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니까 좀 지켜봐라잖아. 근데 전혀 그 얘기가 아니야.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없고 나는 그냥 대국민 호소를 위해 이걸 한 것이다니까. 아무런 증거 없이 한 거야. 그래서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게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다. 그러니까 계엄을 왜 했는지가 이해가 안 돼. 이 호소를 그냥 자기가 호소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호소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처럼 마이크를 들고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이러고 얘기하시면 될 거를 왜 본인이 계엄을 했는지를 설명을 했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계엄이 어떻게 호소가 돼. 그러면서 뭐 숫자가 몇 명 안 되지 않냐. 애초에 들어간 것부터가 문제인데 뭐 몇 명이고 뭔 상관이야. 그러면서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런 내란몰이 공작에 고초를 겪고 있는 거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 그럼 안 시켰으면 될 거를 왜 시키고 공생을 시키나. 뭐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고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사유의 내란을 삭제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 탄핵이 아닐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은 발령부터 해체까지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인데 그러다 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하고 수사본부 조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채 계엄이 종료되었다. 몇 시간 겨우 평화적으로 이거 조금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도 볼 수 없는 것.
국무회의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느냐. 의사 정족수 충족 이후 근무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고 다음 날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 시간이 1분이었다. 실제 정례준의 국무회의도 경우에도 모두 발언 마무리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다고 적극 설명을 하였다. 아니 부서가 없고 속기록이 없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 시간만 얘기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도장이 없잖아요. 도장. 다른 거랑 1분 하더라도 도장은 있잖아. 근데 5분짜리가 도장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 꼭 뜬금없이 갑자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을 추진해야겠다.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하겠다. 예, 자녀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고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다. 예. 그러면서 국정 운영은 내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탄핵 소추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를 하면 직선제 개헌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를 손질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결국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해석이 나온다. 그리고 내치는 총리에게 넘기겠다는 대목은 책임 총리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게 일종의 이제 내각제 같은 그 그림으로 자기가 운영해 보겠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무슨 승부수야? 그냥 꿈 같은 얘기지.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2번 사과했는데 처음에는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말미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예. 재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 예. 그 서부지법을 습격한 폭도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신을 못 차리셨구만. 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예. 뭐 내용은 예. 뻔히 예측되는 내용 그대로였네요. 예. 그리고 어저께 내용도 있었고 또 이게 동아일보에서는 또 이런 지적도 하네. 그 헌재 승복 메시지는 없었다. 이거 동아일보거든요. 이 동아일보가 아주 윤통을 세게 때리네. 예. 그래서 평화적 계몽령이라는 이런 황당한 소리를 반복했다. 그리고 야당 발목 잡게 부정선거 등을 계엄 사유로 거론하고 예. 그래놓고 헌재의 결정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내용이 없다는 점을 좀 쓴소리를 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얘기만 계속 되풀이했다. 여기에 대한 진솔한 사과, 승복의 메시지에 대한 기대를 윤통이 마지막까지 외면한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선거 개입 음모론 등 부정선거 의혹도 재차 언급했다. 윤통은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투표 용지,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 과학적 논거 등을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참 뻔한 얘기지. 예. 다 예측한 대로 해. 또 예측한 대로 내가 예측한 그대로잖아. 그대로. 예. 그대로고 윤통 측이 그냥 야당 탓만 하고 끝났어. 근데 저기에는 우리 윤통이 따지고 보면은 그냥 정치 선동 말고는 지금 할 게 없잖아요. 뭐 증거도 없고 이제는 내놓을 어떤 새로운 떡밥도 없고 부정선거 아까도 봤듯이 무슨 부정선거 믿는 그 사람들은 윤통이 마지막에 뭔가를 공개할 거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잖아. 아까도 봤잖아 다들. 부정선거를 믿는 애들은 윤통이 마지막에 뭔가 큰 반전을 위해서 한판 뒤집기 할 거다라는 거야. 아니 무슨 맨날 무슨 로봇 만화 보냐? 어디 처음에 착한 놈들 모여가지고 우린 지구 구조대 뭐 이러고 나오잖아. 그럼 나쁜 놈이 여기는 내가 지배한다고 오면은 자 지구 주권대 출동 막 이러고 막 싸워 막 레드 그린 뭐 블루 막 이랬고 막 딱딱딱 때리는데 이 자식들 팍 지금 안 되겠어 합치하자 딱딱딱 해갖고 합치한 다음에 최종 무기권에서 쫙 그럼 마지막에 반전이야. 무슨 뭐 애들 만화 보냐고.
윤석열 팍 로버트 짠 최후 무기 팍 뭐 윤석열 나이프 쫙 해갖고 뭐 다 날아가는 거야 좌빨놈들 막. 이런 걸 꿈꾸냐고 지금. 아니 그 아이디어가 왜 이렇게 쌍팔년도야.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미리 대통령이 공개했지 지금까지 안 들고 있었겠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 얘네들은 매번 이런 식이야. 매번 이런 만화적 상상이야. 유치해서 말을 못하겠어. 윤통이 뭔가 있다. 다 알고 하시는 거다. 다 공개가 될 거다. 공개가 된다. 공개가 되다. 기다려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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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기다려봐라. 이 자식아. 에이그 임마 기다려봐라. 임마 기다려봐라. 임마 자식아. 에이그 임마 자식아. 우리 윤통이 걔 아니 뭘 기다려보라는 거 언제까지 기다릴까. 그러다 30년 가겠다 아주 그냥. 관짝 들어가 있다 관짝에. 언제까지 기다릴까. 대가리가 뇌세포가 건전하면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야 돼. 그런 인간들이 정치를 평론하고 얘기를 해야지. 대가리를 텅텅 비어서 기다려봐라 할 거면은야 언제까지. 그럼 이재명 개딸들도 기다려봐라 하겠다. 에이 이재명 대법원에도 무죄 나와 이것들아. 기다려봐라. 야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야. 야야 문재인의 뭐 최저임금 인상이 무슨 물가를 올리고 무슨 경제를 맞아. 기다려봐라. 야 한 10년만 기다려봐라. 다 그 덕에 인마 다 잘 살게 될 거야. 다 그렇게 얘기하지. 언제까지 기다려 인마. 야 딱 보면 딱 몰라? 우리가 인마 최저임금 올린다고 할 때 왜 반대하냐. 기다릴 것도 없어 그딴 거는. 마찬가지야. 종부세 기다릴 것도 없어. 하자마자 알잖아. 야 세금을 붙이면 가격이 오른다고 이 멍청한 놈아. 모르냐? 그런데 뭘 윤석열 대통령이 뭘 기다리냐고. 볼 게 딱 나오는데 이미 윤통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확인하지도 못한 채 그냥 일방적으로 들tu브 말만 믿고 하다가 망한 거라고. 그런 게 있었으면 이미 나왔지. 무슨 트럼프와 연동작전 같은 소리 하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가 사이가 좋겠냐? 좋을 리가 없지. 트럼프 주니어를 무시를 했는데 윤통이. 앞뒤 안 맞는 얘기에 외교도 몰라. 뭐 정세도 몰라. 다 틀려.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러잖아. 윤석열 대통령 기다려라. 막판에 한 방 있으실 거다. 뒤집게 한 방 나간다 이거야. 오늘 부정선거 뭐 증거 빡 나온다 이거야. 나오기는 개뿔이 나오냐 임마. 안 나온다고. 그런 거 없다고. 큰 거 한 방이 없으니까 우리 윤통이 지금 저 상황이 됐잖아. 내가 안타까운 게 그런 헛된 망상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야. 그건 그냥 망상이고 정신승리잖아. 정신승리하는 게 뭐야. 못난 놈들, 능력도 없고 덜 떨어진 놈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자기가 어떻게든 지가 곧 자기 스스로 반성하기 싫어서 하는 아주 추잡한 짓이 정신승리야. 루저들이 나는 거라고. 패자들. 그냥 우리 세상에도 그런 애들을 족밥 내지는 그냥 족병신 뭐 이렇게 부르잖아. 그냥 족밥 루저들이 나는 게 정신승리라고. 그러니까 맨날 기다려라 기다려. 이 자식들 요놈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기다려봐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까지 했던 정치 행태들을 보면은 그딴 게 있을 리가 없지. 그렇게 치밀한 사람에서는 지 마누라가 빽받는 게 뽀록이 나거나 잼버리를 그렇게 씹창을 내거나 무슨 뭐 엑스포 유치도 그렇게 망하거나 그럴 리가 없잖아. 최상병 사건 하나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는데 어디서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무슨 증거를 갖고서 막판 뒤집기를 위해서 그거를 헌재 마지막 최후 진술 때 그걸 꺼내겠냐. 정신 나갔냐. 그 전에 증거를 제출해 헌재가 증거 채택이 되는데 최후 진술에서 얘기하면 증거 채택이 되겠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상식적으로. 나올 거였으면 이미 나와서 헌재다가 넣고 검찰에도 넣고 해야 그게 증거 채택이 되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 증거를 봐서 참작이 될 텐데 증거는 제출도 안 하고 꼼꼼 숨겼다가 막판에 가서 그걸 공개하는 게 뭔 마지막 한 방이 되는 거야. 그냥 개 삽질이 되는 거지. 근데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다야. 그 윤통 측이 내가 자꾸 지적하는 게 저렇게 말장난이나 하고 한심한 소리나 꺼내고 하는 게 결국 본인들의 계엄의 방식이나 계엄의 절차, 계엄의 목적이 하나같이 다 음흉하고 불건전한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이런 데서 증명이 된다는 거야. 야당 놈들 못 됐지. 야당 놈들이 막 나가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거면 총선을 이겼어야 돼. 그러면 총선을 이기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백 문제나 최상병 문제를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줬어야 돼.
한동훈도 공천에 있어서 어디 덜 떨어진 놈들 비례대표 2번이나 주고 이상한 놈들 데려와서 공천 논란이 있어도 이거를 뭐 어버버버 할 게 아니라 그냥 싹 다 윤통과 손절 치고 당에서 시스템 공정 때려가지고 진짜 있는 대로 그냥 싹 다 물갈이 시켜버려야 돼. 친윤계 그냥 냅둬주고 그리고 그냥 서로 나눠먹게 하듯이 그렇게 가버린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는 이러니 니들 정신 못 차렸다 이러고 망해버린다고. 내가 그때 공천 때 선거 때도 한동훈이 들이받아야 된다 했어 안 했어. 어차피 둘은 못 간다니까. 어차피 안 될 문제면 한동훈이 들이받아야 돼. 그래서 대통령한테 이게 뭐 하는 거냐. 무슨 놈의 마누라가 국가보안법에 수사받고 있는 사람한테 빽받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우파보고 그냥 욕먹어도 그래야 돼. 들이받아. 그러면은 여론이 알아서 집단 지성이 한동훈을 따라서 혹은 그런 주장을 따라서 이야기를 해주거든. 그걸 믿었어야 됐단 말이야. 근데 한동훈이 또 굽신대고 다시 또 꺾고 또 말하다 말고 그리고 엉망 친윤계가 다 살잖아. 그런 거 쉴드 치던 친윤계를 그냥 윤리위에서 다 날려버려야 돼. 근데 그때 못 그랬죠. 그러니 총선 작살나. 그렇게 선거 과정에서도 여론조사가 경고를 주는데도 말을 안 들어. 망해. 그러면 이제 와서 민주당이 이렇게 다수의 의석수를 갖게 된 원리는 부정선거만 볼 게 아니라 부정선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과연 의석수가 몇 석이나 늘었겠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뭘 잘했다고 160석을 가져가냐 그 상황에서. 생각을 해봐. 정부 중간에 하는 선거가 정부 심판론이 가동되는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이렇게 심판은 안 받겠어. 근데 정부가 마누라 문제에 이준석 사태에 여기다 최상병 사태까지 아니 어느 젊은 층과 그 중간에 있는 층이 뭘 보고 국민의힘을 지지할 여지가 뭐가 있었냐는 거야. 뭐가. 정책도 노인들 공짜밥 주겠다는 게 전부인데 뭘 보고 지지를 하길래 170석이 온다는 그런 정신 나간 소리가 나오냐고. 따지고 보면 부정선거 덕분에 100석 넘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받게 더 맞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본인들이 한 짓을 돌아보라는 거야. 그딴 식으로 정치하면은 망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마누라 관리를 못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민주당한테 지고 들어간 거라고. 그래서 선거 다 말려버리고 지지율 다 날라가고 정권 심판론 가동되고 그리고 박살 났으면 반성하고 부끄러워야 되는데 반성까지 안 해요. 그러니 결국에는 명태균 이슈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다 좌빨들한테 공급돼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해버린 거야. 물이 줄줄줄 새는데 이거를 내부에서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도 그냥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이거 하고 한 자리 받겠답시고 아부나 떨고 밑으로는 물 새고 불이 번지고 있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러면 선거를 말아먹었으면은 좀 그 말아먹은 새끼들이 책임을 지던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들 잘못한 것들은 다 가려주고 우리가 언제까지 빨아줘야 돼. 애도 아니고. 이런 점에서 윤통의 오늘까지 이야기를 보면 정말 허무한 헌법재판소의 변호였다. 우리가 여기서 유의미한 윤통이 부정선거를 믿는 인간들이든 부정선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든 우리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실망스러우면서 허무하기 그지없는 헌법재판소의 활동이었다는 거야. 저럴 거면 왜 헌법재판소에 앉아있냐. 그냥 깔끔하게 미리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탄핵 나오기 전에 내가 잘못했다. 국민할 때도 불편한 거 줬고 뭐 그날 경제적으로 타격이 되고 이 모든 혼란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내가 개헌하겠다. 그러니까 야당도 이해해주고 나 진짜 딴 거 안 하겠다. 믿어달라. 이렇게 해서 야당을 설득을 하던가 자기가. 아니 지금 야당과 설득도 안 되는데 뭘 헌법재판소 앞에서 야 판사놈들아 니들 나 기각하면 내가 뭐 그냥 개헌만 할게 막. 이걸 누가 믿냐고. 대놓고 야당한테 저렇게 야당이 모든 폐악질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데 야당이 합의를 해주겠어? 정말 웃긴 거 아니야. 이게 모순된 주장이라는 거야. 개헌을 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야. 그런데 야당이 윤석열 주도의 개헌을 합의를 해주겠냐? 자기가 저렇게 야당 탓을 하고 개헌을 했다는데?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은 내용이면 그러면은 개헌을 어떻게 할 건지도 설명을 해줘야지. 내가 이재명을 만나서 달리겠다 라든지 내가 야당한테 믿음을 얻기 위해
야당한테 인사권을 주겠다든지 내가 무슨 살을 갖다가 20kg 빼겠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냥 공짜로 다 기각시켜주면 내가 할게. 아니 그런 식이면 나한테 100억 주면은 나도 기부하면서 살지. 누가 말은 그렇게 못하냐. 나한테 한 2천억만 줘봐. 나도 기부하면서 살고 나도 좋은 일 많이 할게. 우리 서울역까지 있는 거지들한테 그냥 5만 원씩 주면서 살게. 나한테 1,000억 줘봐. 이런 느낌이라고. 우리 윤통은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을 좀 돌아보셔야 된다고. 그렇게 된 것이 중국 간첩이나 북한 간첩에 의해서 본인이 그 꼴을 당했다면 본인도 문제가 있잖아. 왜 군 통수권자가 이제까지 뭐 했길래 중국 간첩 들어오고 북한 간첩 들어오다 활동하는 동안 왜 다른 대통령은 안 당한 걸 본인만 당하고 있냐. 왜 오빠가 이제까지 선거 쫙쫙쫙 잘만 이겼는데 본인만 그렇게 당하셨겠어. 왜? 그리고 이제까지 선관위도 자기 친구 너, 국정원도 아는 사람 너, 어디도 다 자기 아는 사람 뭐 중앙고 출신들 자기 동창 애들 다 꽂아 넣고서는 왜 이런 식으로 간첩 새끼들을 못 잡았어? 그렇게 해서 잘했으면야 이런 일 안 일어났을 거 아니냐. 진짜 안타깝다 정말. 우리 윤통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게 전부였던가. 고작 저런 이야기밖에 못하는 것인가. 이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윤통이 할 얘기라고는 틀투부들의 음모론과 틀투부들이 계좌번호 걸어놓고 노인네들 속여먹고 그냥 돈이나 빨겠다는 이런 들뜨러진 얘기를 저런 중요한 시간에 국민들을 향해 하고 앉아있고 어디 법원에서 폭동이나 일으키는 이런 애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이게 대통령이 맞습니까? 이게 지금 그냥 틀투부 시청자지. 틀투부 시청자가 지금 대통령 코스프레 하는 거야 이거는. 진정한 대통령이면 그런 애들이 아니라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했어야지. 서부지법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충격을 받고 또 거기 있던 판사가 나를 구속을 선언했지만 그 판사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그 가족들이며 또 거기 있는 직원들이며 얼마나 거기 불편하겠냐.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부순 애들을 갖다가 얘기를 해? 이게 얼마나 개념이 없는 거냐고 개념이. 그리고 거기 있는 청년애들 몇 명 되지도 않았어. 대다수는 다 50대 이상 아저씨들이야. 늙은이들밖에 없었다고. 근데 뭘 청년 얘기라고 자빠졌어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가 사람이 팩트, 철저한 통계, 팩트, 수치에 입각한 판단이 전혀 아니잖아. 답답해 죽겠네 정말. 저런 걸 보면은 좀 우리 윤통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해도가 현저하게 지금 비현실적이면서 너무 과도하게 틀튜브적인 세계관에 경도돼 버렸다. 저런 분이 좀 더 일찍 됐으면은 샨샤 때 무너진다고 그걸로 계엄 선포하고 교황이 납치됐다고 계엄 선포하실 분이야. 저분이 저러면은 북한이 김정은이가 어쩌고 김일성이 다시 살아났다 이걸로 계엄 선포할 사람이야. 틀튜브를 끊으시고 틀튜브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만 보시면요 인생이 망해. 씁쓸합니다. 다시는 제발 이런 식의 틀튜브의 음모론이나 맨날 틀리는 멍청한 놈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한심한 정치인이 안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최후 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후 진술하고 계신데 그 전에 국회 측의 이야기들이 있었죠. 한번 들어보죠. 국회 측에서 뭐라고 하느냐. 비상계엄은 헌법 파괴와 민주공화국의 전복행위였다. 윤통을 신속히 파면해야 된다. 라면서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 얘기만 하고 있었지. 그래서 국회 측과 윤통 측에 2시간씩 최후 변론 기회를 주었다. 변호사 9명이 최종 변론에 나섰는데 비청구인이 직접 나서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명령 지휘했다는 증언과 진술이 잇따랐다. 현장에 동원된 군인과 경찰 병력이 수천 명에 이르렀다. 윤통은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총선 참패가 부정선거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 이 심판정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짜고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을 하고 있으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망국적 역병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통 측이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란 것을 언급하면서 누가 누구를 계몽했다는 것이냐.
법꾸라지, 법비의 요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부른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 왕이 되고자 한 거 아니냐? 예.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 주변의 사람들이 피청구인에게 이 당연한 대화와 타협조차 설득한 적이 없고 그저 피청구인을 왕처럼 떠받들며 피청구인의 경로에 동조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을 왕처럼 떠받드는 분위기 속에서 피청구인은 자기가 진짜 제왕이라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제왕이라고 착각한 피청구인은 왕의 권한을 견제하려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계엄은 국회에 대한 경고용이었다는 피청구인의 변명을 믿어본다면 피청구인은 군사력을 과시하여 제왕의 권위를 떨쳐 보이려 했던 것 같기도 하다. 국민이 대통령 따위를 왕으로 대우하는 순간, 대통령이 자신을 제왕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대통령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일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재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선언하고 그 사실을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라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다 이 얘기예요. 일단은 뭐 국회 측의 얘기니까 뭐 이렇게 뭐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탄핵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제 저렇게 얘기했다 이건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이 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재판에 임할 때 형사 재판과는 또 다른 거거든. 이게 면직 재판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이 대통령 자격이 있냐 없냐, 당신이 대통령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겠냐, 이걸 헌법재판소가 관심 있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좀 엉뚱한 쪽의 해명과 변호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너가 지금 대통령직을 헌법에 맞게 수행을 한 거니? 그게 아니면 대통령직이 유지가 안 되잖아 라고 묻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건 다 부정선거야. 그래서 야당이 너무 많이 뽑혀서 야당이 너무 패악질을 해가지고 내가 계엄을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헌법재판소에서 묻는 것과 윤통 측의 해명이 맞지가 않는 거거든. 윤통 측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는 절차를 지켰고 법을 지켜서 계엄을 선포한 거야. 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봐봐. 여기에 서명도 있고 여기에 내 명령서도 있고 얘가 보고도 이렇게 받았고 모든 장관들이 인정하고 있잖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채 그냥 부정선거와 야당놈들이 못했다만 있으니까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원하는 질문에 답이 안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단계에서 사실 이제 좀 이런 내용들을 아는 사람들은 느끼잖아. 아, 윤통이 굉장히 불리한 지금 상황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단 말이지.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서서히 약간 발을 빼는 그림이 나옵니다. 아주 속이 타죠, 국민의힘.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윤통이 이제 가시더라도 대국민 사과 좀 하셔라 라는 내용이 국민의힘 입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윤통은 정당한 비상계엄이라고 했는데 이번 최후 변론에서는 윤통이 대국민 사과를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있다. 권선동 원내대표가 오늘 뭐라고 했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에게 커다란 불평과 전국의 불안정을 가져다 준 점에 대해 진솔한 대통령 대국민 사과 진솔한 심정이 들어가야 된다. 이 권선동이 얘기한 거야. 권선동이. 그리고 윤통이 당과 함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통합 메시지를 낼 때다. 이게 왜 그러겠어? 이제 조기 대선 준비해야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윤통에게 조기 대선을 위한 윤통이 조금 이제 국민의힘과 좀 멀어져야 될 거 아니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통이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조금 떨어져 나가줘야 우리가 정권을 가져갈 수 있다. 이 얘기야. 여권 관계자는 윤통 지지층만 바라보는 강성 메시지를 낸다면 당이 중도층 민심을 잡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도 윤통에게 전달했다. 윤통이 지도부 의견을 묵살할까 우려된다. 대통령이 개헌이나 조기 대선을 언급해줘야 당이 움직이기 편할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통 쪽 변호인들이 이번에 얘기를 합니다. 이 윤통 변호인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증거조사 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죠. 윤통 측 변호인 뭐라고 하냐. 윤통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인해 기소될 수 없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결 요지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고, 김계리는 국회의원 300명 중 가운데 7.6%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던 윤통의 계엄 선포가 정당한 취지의 이게 무슨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7.6%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통계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을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했다는 게 이게 뭔 말이야? 76%도 아니고 7.6%인데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재밌네. 그러니까 내가 맥락을 좀 이렇게 확장해서 보니까 국회의원 중에 이렇게 국가보안법 세력들이 있으니까 윤통이 북한 공산 세력들과 연계될 수 있는 얘네들을 의식해서 하신 거다라는 황당한 주장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때 이제 봐야 되는 뉴스가 또 이런 게 있죠. 바로 또 국가보안법 하면 이분이 바로 떠올라야 되거든요. 예. 우리의 또 문수영님, 우리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 과거를 보면은 여기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우리 김문수 형님. 김문수 형님을 공산 세력으로 보는 거야? 참 내가 볼 때 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은 약간 좀 우파 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백을 받은 것도 그 백을 줬던 목사도 국가보안법 수사 대상이었어. 그러면은 국가보안법으로 간첩을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럼 국가보안법 수사를 받고 있는 목사한테 왜 백을 받은 거야? 그 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좀 굉장히 위험한 거지 지금. 그러면서 이제 오늘 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담화문을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인은 계몽이 됐다고 하네요. 우리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고 민주당의 폐악을 알았다. 나는 계몽되었다. 글쎄 나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민주당의 폐악질은 윤통의 담화문을 보기 전에 알았어야지. 아니 민주당의 폐악질이 뭐 한두 개야.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기 전부터 민주당이 얼마나 막 나갔는지는 다 알지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담화문 보고 알았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저런 분이 대통령 변호를 하고 있냐. 저리 감이 늦어가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전시 사면이 아닐지라도 헌정질서 중대 위기에 와 있다라는 건데, 전시 사변이 아닐지라도라는 이야기는 이 계엄 선포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계엄을 선포하려면은 거기에 걸맞는 상황 인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전시 사변 국헌문란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전시 사변을 입증을 못한 거야. 전시 사변인 걸 입증을 해야 계엄령이 타당성이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불법 계엄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 이쪽에서는 국헌문란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거든. 그러면 국헌문란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의 뭐 예를 들어 국회를 어떻게 방해한다든지 또는 뭔가 다른 무언가 불법적인 무언가로서 어떤 입법기구든 행정기구든 여기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돼.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민주당의 폐악질까지는 얘기하더라도 그 폐악질이 무슨 불법적인 과정이 있었는지는 지금 증명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지.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저런 이제 국가보안법 처벌 전력이 있는 애들이 북한과 연계가 될 수도 있다. 첫 번째가 이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중국 간첩인이 와가지고 부정선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막 던지는 거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증명이 안 된 걸 가지고 계엄을 했다는 이야기로 귀결이 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번 계엄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자신 스스로가 불리한 대목들을 다 인정해버렸다라는 데서 흥미로운 대목이죠. 전시사변이 아닐지라고 하는 것은 전시사변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본인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럼 남은 거는 국헌문란인데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뭔가를 갖다 붙여야 돼 지금. 그게 무엇이냐? 야당이 연속 탄핵하고 야당이 예산안을 깎았다라는 건데 그걸로 국헌문란이 입증되기에는 너무 힘들죠. 이제 그걸로 국헌문란이라는 게 입증되려면
그렇게 민주당이 한 것에는 이러이러한 불법적인 게 있었다가 증명이 된다는 거야. 북한이 시켰다든지 중국이 시켰다든지 뭐 누구한테 뇌물을 받아먹고 그런 짓을 했다든지가 나와야 국헌 문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주장해버리면은 완전히 이제 뭐라고 하지? 불리한 자기가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꼴이 돼버린 거죠. 저런 주장 자체가. 근데 사실 윤통 측이 어떤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내용 자체가 이제 막판에 와서 계속 몰리고 있다. 몰리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민주당의 폐악질 때문에 개헌을 했다라는 도식인데 민주당의 불법성이 없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을 끌어내도 해제 의결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좀 더 독특한 주장까지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의원을 끌어내더라도 심지어는 여기까지 갔어. 우리가 의원을 끌어냈다 하더라도 해제 의결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이 체포 명령을 내린 걸 인정하더라도 그래서 의원들을 체포하더라도 어디선가는 해제 의결이 될 거 아니냐라는 또 굉장히 기괴한 지금 주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체포 명령이 있었다라는 거를 완벽하게 탄핵을 못하다 보니까 체포 명령이 내렸다라는 게 공소장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증거로 채택이 된 이상 대통령이 체포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야. 그러면 기정사실화 된 것에 대해서 지금 변호인들이 대응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논리로 뭐라고 하냐? 아무리 대통령이 체포하려고 했어도 해제 의결은 막을 수가 없었다. 이런 또 이상한 궤변이 나온 거죠. 말 하나하나가 되게 이상하긴 하지 지금. 그만큼 사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뭐 증거와 증언들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내용도 함께 보시죠. 윤통이 언제 계엄을 좀 계획했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본격적으로 얘기한 게 에이펙 순방 전이었다라는 증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예산안이나 야당이 그런 뭐 연속 탄핵을 하기 전에 이미 계엄을 설계했다라는 점에서 윤통 측의 설명이 사실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라는 게 여기서도 입증이 되는 겁니다. 11월 윤통이 에이펙 출국을 앞두고 비상대권을 써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며 주요 우방국들도 지지할 거라고 말했다. 김용현, 곽종근, 이진우 등을 저녁 자리에 합류시켜 11월 9일 날 계엄 실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에이펙 순방을 다녀오는데 비상대권이라 써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면 주요 우방국들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겠냐? 라고 얘기했다는 게 여인영의 검찰 진술이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저 때면은 계엄을 하기 벌써 한 달 전인데 한 달 전에 이미 계엄을 할 생각이 있었다는 건 윤통이 그때 당시엔 야당의 예산안이나 탄핵이 있기 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산이나 탄핵이라는 거는 나중에 후행적으로 갖다 붙인 이유이고 그 전부터 저런 계엄을 생각했다는 건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지. 과연 그게 무엇일까? 를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당연히 뭐 김건희 여사 백을 받았네, 최상병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위기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뭐 이제 명태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게는 계엄을 통해서 어떻게든 덮어야 될 문제가 아니었냐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빠질 수 없는 내용이 있죠. 부정선거. 최후 변론에서도 등장한 부정선거. 예. 배를 구하려는 선장의 충정이다. 배를 구하는데 왜 배에다가 불을 지르셨을까? 어쨌든 부정선거 당연히 등장해야죠. 예, 이걸로 먹고 사는 건데.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전과 선거관리 시스템의 위기를 들며 침몰하는 배를 구하려는 선장의 충정이었다라는 변호인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뭐 비상계엄과 선거관리 시스템의 점검 지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했다. 글쎄, 예. 선관위는 사법부와 입법부, 수사기관과 감사원 같은 행정부 3권 모두에 의해 제대로 견제나 감독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거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대통령뿐이지 않느냐.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거대 야당은 국정원의 보안점검의 의도를 왜곡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비난하고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을 고발까지 하며 선관위를 비호해왔다. 예, 또 다른 변호인도 예. 대통령이 말한 하이브리드 전은 비정기전, 테러, 심리전, 여론전, 사이버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치르는 전쟁을 말한다. 사회주의 국가 등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펼치고 있다.
그렇게 치면은 뭐 저기 지금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무슨 뭐 판사가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 거나 무슨 중국 간첩 99명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가지고 여론전하고 사이버전을 했던 게 일종의 전쟁이라는 건가? 그렇게 거짓말하는 애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너그러우실까 궁금하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근데 이제 재미있게도 이거를 그 국정원이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국정원이 이제 선관위를 막 조사한 다음에 선관위한테 인제 얘기를 한 거예요, 국정원이. "너희들 이런 거 우리가 점검했더니 이거는 보완하세요."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대다수를 보완했단 말이야. 그 보완했다라는 거를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 근데 대통령이 그걸 보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의 대통령의 주장이 좀 진실과는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좀 나올 것 같아요. 선관위 보안 개선 대통령한테 이미 보고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한 거냐면 국정원이 한 거야, 국정원이. 그 국정원이 보고를 했는데 왜 대통령은 딴소리 하실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신뢰성이 떨어지는 주장만 하고 있는 거거든. 윤통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가 이게 지금 거짓말이라는 거야.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거야. 거짓말. 선관위 사이버 보안 점검 결과 이 국정원이 있잖아요. 95%가량 개선됐다라는 이야기를 이거 국정원이 한 거야. 국정원이. 이 보고서를 윤통한테 했는데 윤통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통은 보고서를 안 본 거든지 보면서 거짓말하던지잖아 지금. 안 봐도 문제고 봤는데 거짓말하면 더 문제고. 이행 여부 확인 결과 95%가량 완료됐고 나머지 10건이란 건 장기적인 소재라서 어차피 금방 안 되는 거다. 그럼 이건 다 된 건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4월 총선 앞두고 국정원과 합동으로 개선 여부 점검하고 국정원은 점검 결과를 직접 수십 페이지 보고서로 작성해 선관위에 통보하였고 국정원도 대통령께도 그 결과를 보고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도 저렇게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지금. 거짓말이잖아. 왜 거짓말 하시냐고. 보안 취약점 개선 여부 확인에 선관위에 공문을 통보했고 대통령께도 3월 결과를 보고했다. 대통령 보고도 왜 저렇게 얘기하실까? 예. 이런 걸 보면은 윤통 측이 얘기하는 이 뭐 어떤 선관위의 부실 뭐 개선도 안 됐다라는 내용이나 어떤 뭐 국정원의 그 점검을 잘 안 받으려고 비협조적으로 했다던가 그러니까 선관위를 일종의 좀 악마화시키면서 선관위가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했던 발언 자체가 하나도 사실 근거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정을 할 거면 국정원의 보고서를 부정해야 되는데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내용을 한마디도 안 하면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건 어쩌면 보고서 자체가 있는 줄도 모르던가 아니면 어떻게든 모른 척 하던가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 아니야. 헌재에서 저럴 정도면은 이 좀 너무 거짓말이 상시적인 거 아닌가? 여기에 심지어는 이제 헌재가 헌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예. 헌법재판소는 헌재법을 위반해 수사 기록을 사용하였다. 이게 전략적으로 좋은 건지 모르겠네. 예. 헌법재판소 보고 니들 법 어겼다고 얘기하는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예. 무슨 생각으로 좀 저렇게 하시는지를 모르겠지만 예. 전략적으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가지고 계속 이제 뭐 우겨대시는데 따지고 보면 이제 부정선거로 의존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돈 뜯어먹던 애들이 있었죠. 틀튜브 중에서도 인제 뭐 정치 얘기를 할 만한 능력이 없고 대가리가 텅텅 비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일면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삼류 사이비 기독교 애들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이제 부정선거 외치면서 그동안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던 애들이었는데 사실 내용은 다 틀려. 왜냐면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 대법원에서 모든 내용들이 다 반박이 당하고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여지도 없는 거야. 그리고 맨날 똑같은 얘기 또 하잖아. 무슨 뭐 초록색 뭐 붙어있는 용지 뭐 칸이 안 맞네. 일장기가 어쨌네. 또 뭐 형상기억종이가 어쩌네 이러고 이미 다 반박당한 얘기 계속 무한 반복이거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실제로 그 법원에 나가서 전문가로서 참여한 사람 뭐 판결문 뭐 관련해서 이미 언론 매체고 어디서는 다 반박자료가 다 나와 있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주장 자체가 왜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냐?
반박이 다 당했고 팩트 쪽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냐가 다 구별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아예 이번에는 사전 투표 뭐 위조 그다음에 뭐 형상 기억 종이에 대해서 직접 전문가로서 참여하신 분이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전 투표용지가 위조됐다고요? 잉크 재질 보니까 위조 아니다. 우리 부정선거충들은 이제 목 놓아 부르짖을 뉴스네. 예. 이거 중앙일보인데. 예. 부정선거론자들이 일장기 투표지 다음으로 거론하는 게 신권다발 투표지다.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를 내 두 눈으로 봤다라면서 막 우겨대지만 과연 그럴까?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종이에 관련한 얘기를 하신 분이고 이 사람이 그 형상기억 종이는 없다. 라는 발언으로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이 사람 정말 재밌는 게 그 원고 측, 즉 부정선거를 소송을 했던 측에서 이 사람을 불렀는데 이 사람이 종이 문제 없는데 이라고 해갖고 웃기게 됐어요. 예. 연수을 재판 때 투표용지를 감정했던 신수정 목재종이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 만나 당시 원고 측이 고른 투표용지의 재질과 인쇄 상태, 잉크를 종합적으로 실험한 결과 기존 사전 당일 투표용지와 차이가 없었다. 외부 유입 종이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빳빳한 종이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현미경으로 아니 그냥 돋보기로도 접힌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뭐야? 현미경으로도 안 보고도 그냥 확인 가능하다는데? 이것도 캡처해놔야겠구만. 요렇게 이것도 캡처해야겠어. 이거 캡처해야겠구만. 요거. 이거 이거 어떻게 캡처했지? 예. 하여튼 요 그냥 돋보기로도 접힌 흔적이 보인다는데? 이 형상 기억 충돌아? 그래요. 그래서 뭐 신권다발 투표지라고 원고 측이 의뢰한 용지 중 10장 중 6장은 실제로 접힌 종이었다. 안 접힌 투표는 4장이었다. 그러니까 10장 중에 4장만 안 접힌 종이 6장은 다 접힌 종이었는데 4장 같은 경우도 사람의 심리상 안 접고 넣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쪽에는 모든 게 신권다발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지. 예. 그리고 일장기 투표지든 배춧잎이든 뭐 전체를 조사한 경우도 접힌 투표지 72장, 안 접힌 투표지 50장으로 비율이 같았다. 평균적으로 5명 중 3명은 투표지를 접어서 넣고 2명은 접지 않고 넣는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망한 거 아니야. 의미도 없는 걸 왜 한 거냐 이거지. 고무줄로 묶은 상태로 투표지를 보관하면 공기가 빠지고 압력이 가해지면 투표지가 더 퍼지게 된다. 접지 않은 투표지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하다. 관외 사전투표는 봉투에 넣기 때문에 접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얘기예요. 더 중요한 대목은 빳빳한 투표지를 외부에서 대량으로 찍어냈는지 여부인데 성질을 비교했지만 다르다고 볼 수 없었고 예, 뭐 잉크젯 프린터 뭐 두께, 색깔, 밝기 다 봤는데 문제가 없었다. 형상 기억종이란 말은 학계에서 없어서 없다고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이 틀튜브들이 이 선전선동했다는 거야. 형상 기억종이 논란도 있었다. 이 논란은 신권다발 투표지를 논란 해명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데 이 형상 기억종이란 말 자체를 쓴 게 아니죠. 그냥 복원력이 좋다. 원상 복원력이 있는 특수재질이란 말을 썼을 뿐인데 이걸 형상 기억종이라고 지어낸 거야 틀튜브들이. 그런데 신 교수는 형상 기억종이 논란을 일축하면서 원고 측이 종이에 주석 성분을 포함시키면 형상 기억종이를 만들 수 있냐는 질문에 나한테 왔길래 나는 그런 종이는 없다고 했을 뿐이다. 종이는 원상으로 복원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접힌 종이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펴진다.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종이의 속성을 염두에 두고 빳빳하게 보이는 투표 용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조된 투표용지 여부는 빳빳해 보이는 외양만으로 곤란하고 실제 종이의 특성 같은 걸 판단해야 된다. 정작 웃긴 건 이 사람 자체를 원고 측이 감정 결과를 부정하면서 부정선거의 근거로 사용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 자신을 감정 유도를 추천하는 게 원고야. 그래놓고 자신의 감정을 부정한다는 거야. 어이가 없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지금 주장하는 쪽이 얼마나 지금 앞뒤가 안 맞는 행동과 이런 발언들, 그런 태도들이 있었는지를 잘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거는 우파 바닥에서 존중될 수가 없잖아요. 팩트를 어떤 제시하거나 어떤 팩트 체크를 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 음모론을 제기하는 수준이고 있지도 않은 걸 있다고 버퍼 우기거나 그리고 이렇게 반박당한 거를 갖다가 부정하니까 이런 세계가 타당성이 있거나 합리적일 리가 없겠죠. 그러니 증명도 안 되고 어딜 가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롱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주장이 되는 거지. 우리 윤통이 뭐 수사도 받으시고 이제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누구누구를 국민 추대 후보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기 대선을 본인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 플레이어로 뛸 것 같다. 이 여당의 딜레마에 윤통이 빠져줘야 되는데 윤통이 개입하겠다라는 거니까 되게 좀 엉뚱하신 분이야. 예, 본인이 지금 조기 대선에 자기가 끼어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그래서 여길 보면 윤통이 국민의힘은 힘도 없고 역할도 못하지 않냐. 차기 대권이 이루어지면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국민 추대 후보로 갈 것이란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윤통이 차기 대선에 플레이어로 뛰어들지 않겠냐. 절대 좋지 않은 태도다라는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윤통이 향후 정치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옥중 정치를 계속 이어가서 계속 쓸데없는 말을 계속할 수가 있어. 뭐 한동훈이 어쩌니 뭐 이러면서. 그래서 윤통이 자기가 지명한 후보를 밀어주려고 별 이상한 센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당한테는. 그래서 좀 대통령이 낄낄빠빠해야 돼. 낄낄빠빠를 못하는 거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제 여기저기 다 끼려고 하면은 조기 대선 다 망치고 이재명이 당선되는 일동 공신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 22%, 민주당은 42%. 아주 심각한 상태죠 지금. 예. 그러니까 좀 윤통이 조금 스스로 좀 알고 빠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눈치가 좀 없으신 것 같아. 예.